제2장 재료관리 서적 114에서 123쪽 문제 1번부터 40번 문제와 보기를 읽은 후 정답과 해설이 나옵니다. 문제 1번 머랭 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믹싱 용기에는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2. 기포가 클수록 좋은 머랭이 된다. 3. 믹싱은 고속을 위주로 작업해야 안정된 머랭을 제조한다. 4. 전란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답은 1번 믹싱 용기에는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기름은 흰자의 기포력을 방해하여 거품이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 문제 2번 제과에서 달걀 제품 사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리는 것은 1. 달걀은 실온에서 보관한다. 2. 구성재료로 케이크의 구조를 형성한다. 3. 달걀 중에 액체 성분은 케이크의 수분을 공급한다. 4. 케이크의 색을 먹음직스럽게 한다. 답은 1번 달걀은 실온에서 보관한다. 달걀은 실온이 아닌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문제 3번 다음 중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밀가루의 성질이 다른 것과 같지 않은 제품은 1. 단팥빵 2. 치즈스틱 3. 파운드 케이크 4. 식빵 답은 3번 파운드 케이크 파운드 케이크는 박력분으로 제조하며 나머지는 강력분으로 제조한다. 문제 4번 밀과 밀가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강력분은 입자가 거칠다. 2. 연질밀은 입자가 곱다. 3. 밀의 4배유에는 해분 함량이 많다. 4. 글리아딘은 신장성에 관여한다. 답은 3번 밀의 4배유에는 해분 함량이 많다. 해분 함량은 밀의 4배유보다는 밀의 껍질 부위에 많다. 문제 5번 향신료를 사용하는 목적 중 틀린 것은 1. 향기를 부여하여 식욕을 억제시킨다. 2. 육류나 생선의 냄새를 완화시킨다. 3. 제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한다. 4. 제품의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맛있는 색을 부여한다. 답은 1번 향기를 부여하여 식욕을 억제시킨다. 향신료는 향기를 부여하여 식욕을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식욕을 자극한다. 문제 6번 초콜릿 템퍼링을 잘못한 경우에 현상이 아닌 것은 1. 쉽게 굳는다. 2. 광택이 나빠진다. 3. 블룸이 발생하기 쉽다. 4. 보존성이 나빠진다. 답은 1번 쉽게 굳는다. 초콜릿 템퍼링을 잘못하면 광택이 나빠지고 블룸이 발생하기 쉬우며 보존성이 나빠진다. 문제 7번 감미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물엿은 장내 비피더스균 생육인자이다. 2. 당밀은 럼을 원료로 만든다. 3. 아스파탐은 설탕의 10배의 단맛을 가진 인공감미료이다. 4. 벌꿀은 천연의 전화당으로 대부분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진다. 답은 4번 벌꿀은 천연의 전화당으로 대부분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진다. 올리고당은 장내 비피더스균 생육인자이며 럼은 당밀을 원료로 만든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의 단맛을 갖는 감미료이다. 문제 8번 다음 중 흡수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흡수율이 많으면 노화가 촉진된다. 2. 손상된 전분 입자는 손상되지 않은 전분보다 약 2배의 물을 흡수한다. 3. 흡수율이 지나치게 적으면 껍질색이 연해진다. 4. 밀가루의 수분 함량은 약 20%이다. 답은 2번 손상된 전분 입자는 손상되지 않은 전분보다 약 2배의 물을 흡수한다. 흡수율이 많으면 노화가 지연된다. 흡수율이 지나치게 적으면 수분 함량이 낮아 갈변 반응이 촉진되므로 껍질색이 진해진다. 밀가루는 약 14%의 수분을 함유한다. 문제 9번 물의 기능으로 맞는 것은 1. 유화작용을 한다. 2. 노화를 촉진한다. 3. 소금 등의 재료를 분산시킨다. 4. 비타민을 공급한다. 답은 3번 소금 등의 재료를 분산시킨다. 제빵에서 물은 반죽 농도를 조절하며 소금 등 재료를 분산시키고 효소 활성을 제공한다. 문제 10번 제과에서 제품의 팽창과 관련이 있는 재료는 1. 밀가루 2. 유지 3. 분유 4. 설탕 답은 2번 유지 유지는 크림법에서 공기온입을 도와 팽창작용을 한다. 문제 11번 제과 제빵에 사용되는 향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1. 오레가노는 피자에 이용된다. 2. 넛메그는 도넛에 사용한다. 3. 바닐라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향이다. 4. 깔루아는
오렌지 향이 필요한 제품에 사용한다. 답은 4번. 깔루아는 오렌지 향이 필요한 제품에 사용한다. 깔루아는 커피 풍미를 필요로 하는 제품에 사용하는 리큐르이다. 문제 12번. 아이싱을 위한 버터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향신료로 적당한 것은 1. 분말 타입 2. 오일 타입 3. 농축 타입 4. 에센스 타입. 답은 4번. 에센스 타입. 버터크림 제조에는 에센스 타입이 사용된다. 에센스 타입. 열을 가하면 향이 날아가므로 열을 가하지 않는 제품에 사용한다. 버터크림, 생크림, 아이스크림 등 오일 타입. 열을 가해도 향이 날아가지 않으므로 열을 가하는 제품에 사용한다. 쿠키, 케이크 등. 문제 13번. 초콜릿을 템퍼링한 효과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입안에서의 용해성은 나쁘다. 2. 광택이 좋고 내부 조직이 조밀하다. 3. 펫 블룸이 일어난다. 4. 불안정한 결정이 많다. 답은 2번. 광택이 좋고 내부 조직이 조밀하다. 템퍼링을 하면 입 안에서의 용해성이 좋고 광택이 좋으며 내부 조직이 조밀하다. 블룸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며 안정한 결정이 많다. 문제 14번. 달걀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신선한 달걀은 약 8% 소금물에서 가라앉는다. 2. 달걀은 결합제, 팽창제 역할을 한다. 3. 달걀 흰자에는 유화작용을 하는 레시틴 성분이 있다. 4. 달걀은 영양가를 증가시킨다. 답은 3번. 달걀 흰자에는 유화작용을 하는 레시틴 성분이 있다. 유화제 역할을 하는 레시틴은 노른자에 존재한다. 문제 15번. 다음 중 가소성이 없는 제품은 1. 버터 2. 마가린 3. 쇼트닝 4. 올리브유. 답은 4번. 올리브유. 올리브유는 액체 상태이므로 가소성이 없다. 가소성. 어떤 고체에 잠시 변형되거나 탄성을 일으키는 힘보다는 크고 파손되거나 깨뜨리는 힘보다는 작은 중간 정도의 힘을 가했을 때 그 형태가 영구히 변해버리는 성질이다. 비닐을 쭉 잡아당겨 늘어나게 한 후 힘을 제거해도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도 가소성이다. 문제 16번. 유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치즈는 우유를 원료로 만든다. 2. 생크림의 원료는 우유 지방이다. 3. 우유는 껍질색에 영향을 준다. 4. 마가린의 원료는 우유 지방이다. 답은 4번. 마가린의 원료는 우유 지방이다. 버터의 원료는 우유 지방이며 마가린은 버터 대용품으로 인공적으로 합성한 유지 제품이다. 문제 17번. 소금의 기능으로 맞는 것은 1. 반죽의 되기를 조절한다. 2. 증기압을 형성하여 부피 팽창에 기여한다. 3. 글루텐 형성에 필수적이다. 4. 다른 재료들의 맛이 나게 한다. 답은 4번. 다른 재료들의 맛이 나게 한다. 제빵에서 반죽의 되기를 조절하고 증기압을 형성하며 글루텐 형성에 필수적인 재료는 물이다. 문제 18번. 다음 중 향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오렌지 에센스는 굽는 제품에 사용한다. 2. 바닐라는 제과에서 가장 널리 이용된다. 3. 오레가노는 피자에 주로 이용한다. 4. 넛메그는 도넛에 주로 이용된다. 답은 1번. 오렌지 에센스는 굽는 제품에 사용한다. 에센스는 수용성이므로 굽지 않는 제품에 이용하고 굽는 제품에는 주로 오일 제품이 이용된다. 문제 19번. 베이킹 파우더의 구성요소로 맞는 것은 1. 강력분 2. 중조 3. 염화칼슘 4. 염화암모늄. 답은 2번. 중조. 베이킹 파우더는 산작용제, 중조, 분산제로 구성된다. 문제 20번. 다음 중 제과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오렌지술에 해당하는 것은 1. 깔루아 2. 트리플색 3. 럼 4. 키어시. 답은 2번. 트리플색. 오렌지술에는 그랑마니에, 트리플색, 쿠엥트로 등이 해당된다. 문제 21번. 이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적절한 배양 온도는 25에서 30도이다. 2. 학명은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제이다. 3. 생이스트는 냉장 보관 시 2주간 보관 가능하다. 4. 생이스트의 고용질 함량은 30% 정도이다. 답은 1번. 적절한 배양 온도는 25에서 30도이다. 이스트의 적절한 배양 온도는 35에서 40도이다. 문제 22번. 베이킹 파우더 3.6%를 사용하는 배합 비율의 팽창제를
소다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사용량으로 알맞은 것은 1. 1.2%, 2. 2.4%, 3. 3.6%, 4. 4.8%. 답은 1번 1.2%. 베이킹 파우더는 중조가 3분의 1이다. 그러므로 베이킹 파우더 3.6%의 3분의 1인 1.2%를 사용한다. 문제 23번. 다음 중 반죽의 pH를 높이는 것은 1. 식초, 2. 중조, 3. 레몬즙, 4. 증류수. 답은 2번 중조. 식초와 레몬즙은 산성, 증류수는 중성이다. 중조는 알칼리성이므로 반죽의 pH를 높인다. 문제 24번. 다음 중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휘핑크림은 유지방이 18% 이상이어야 한다. 2. 사용하고 남은 생크림은 냉동 보관한다. 3. 스위스 머랭은 구웠을 때 표면에 광택이 난다. 4. 버터크림은 유지의 유화성이 중요하다. 답은 2번 사용하고 남은 생크림은 냉동 보관한다. 사용하고 남은 생크림은 냉장 보관한다. 문제 25번. 생크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생크림을 휘핑하는 온도 1에서 10도가 적절하다. 2. 오버런이 높은 생크림일수록 재료비가 많이 든다. 3. 생크림의 원료는 버터이다. 4. 식물성 휘핑크림은 보형성이 낮다. 답은 1번 생크림을 휘핑하는 온도 1에서 10도가 적절하다. 생크림의 오버런이 높으면 부피가 많이 팽창하므로 재료비가 적게 든다. 생크림의 원료는 우유이다. 식물성 휘핑크림은 보형성이 높다. 문제 26번. 튀김용 유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튀김용으로는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가 적당하다. 2. 기름의 사용 온도는 150도가 좋다. 3. 튀김 기름은 산소 공급이 되도록 보관한다. 4. 튀김 기름은 사용 후 금속 용기에 담아 높은 온도에 보관한다. 답은 1번 튀김용으로는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가 적당하다. 튀김용 유지 사용 온도는 180도가 적절하며 산소, 금속, 열을 피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문제 27번. 이스트 푸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반죽에 팽창 효과를 준다. 2. 제품에 구운 색을 부여한다. 3. 이스트의 영양을 보급한다. 4. 반죽에 점탄성을 준다. 답은 3번 이스트의 영양을 보급한다. 이스트 푸드는 발효 조절제, 반죽 조절제 역할을 하며 이스트의 영양을 공급한다. 문제 28번. 제빵용 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제빵에는 악영수가 가장 적합하다. 2. 경수를 사용할 때는 이스트 사용량을 증가시킨다. 3. 연수를 사용할 때는 이스트 푸드를 증가시킨다. 4. 물은 중화작용으로 반죽 pH 변화를 막는다. 답은 4번 물은 중화작용으로 반죽 pH 변화를 막는다. 물은 중화작용이 없다. 문제 29번. 다음 중 소금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경수 사용 시 소금을 늘려준다. 2. 여름에는 소금 사용량을 약간 늘린다. 3. 보통 밀가루 대비 2%를 사용한다. 4. 잡균의 번식을 방지한다. 답은 1번 경수 사용 시 소금을 늘려준다. 연수 사용 시 소금량을 늘려준다. 문제 30번. 소금에 관한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2. 글루텐을 강화시켜 탄력 있는 빵을 만든다. 3. 반죽 속에 당분해를 줄여 껍질색이 잘 들도록 한다. 4. 습기가 많은 장소에 두지 않도록 주의한다. 답은 1번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소금은 직사광선이 들지 않고 서늘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문제 31번. 과자에 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맞는 것은 1. 설탕의 양, 2. 밀가루의 양, 3. 이스트의 양, 4. 유지의 양. 답은 1번 설탕의 양. 설탕은 캐러멜화 반응과 마이야르 반응으로 과자의 색의 갈변 반응을 통해 영향을 준다. 문제 32번. 우유 식빵 제조 시 우유 90g이 부족하여 분유와 물로 대신 사용하고자 한다. 물의 사용량은 얼마인가? 1. 80g, 2. 81g, 3. 9g, 4. 10g. 답은 2번 81g. 우유의 성분 중 물때 분유는 90%대 10%이므로 우유 90g 곱하기 0.9는 81g이 된다. 문제 33번. 유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온도가 너무 낮을 경우 유지가 단단하여 크리마가 어렵다. 2. 너무 높은 온도에서 보관할 경우에도 제품에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온다. 3. 하절기에는 냉장 보관이 필요하다. 4. 계량하기 편리하게 작업대 위에 오픈하여 놓고 사용한다. 답은 4번 계량하기 편리하게 작업대 위에 오픈하여 놓고 사용한다. 유지는 직사광선이 들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일단 개봉한 것은 잘 밀봉한 다음 보관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문제 34번. 다음 중 유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우유는 고영분 함량이 21% 정도 된다. 2. 생크림은 수분 함량이 50% 정도이다. 3. 버터는 수분 함량이 25% 정도 된다. 4. 치즈는 주로 우유 단백질 함량에 따라 분류한다. 답은 2번. 생크림은 수분 함량이 50% 정도이다. 우유는 수분 함량이 89%, 버터는 수분 함량이 15% 정도이다. 치즈는 주로 수분 함량에 따라 연질치즈, 경질치즈로 분류한다. 문제 35번. 다음 중 밀가루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박력분은 케이크에 사용한다. 2. 강력분은 단백질 함량이 많다. 3. 강력분은 경질소맥을 원료로 하여 만든다. 4. 박력분은 강력분에 비해 흡수율이 높다. 답은 4번. 박력분은 강력분에 비해 흡수율이 높다. 강력분은 박력분에 비해 글루텐을 형성할 수 있는 단백질이 많아 흡수율이 높다. 문제 36번. 안정제의 역할로 맞지 않은 것은 1. 아이싱의 끈적거림 방지. 2. 젤리 제조. 3. 무스케이크의 제조. 4. 흡수제로 노화 촉진 효과. 답은 4번. 흡수제로 노화 촉진 효과. 안정제는 흡수제로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 문제 37번. 다음 중 재료관리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2. 재료 검수 시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3. 입고된 재료는 주방 바닥에 내려놓지 않는다. 4.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겉포장과 함께 냉장 보관한다. 답은 4번.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겉포장과 함께 냉장 보관한다. 포장을 뜯고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용기에 밀봉하여 보관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한다. 냉동, 냉장, 상온 보관은 재료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문제 38번. 재료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충전물을 제조하여 보관하는 경우 제조 날짜를 기록하여 놓는다. 2. 사용하고 남은 충전물과 새로 제조한 충전물은 섞지 않는다. 3. 토핑물 사용 후에는 보울에 붓과 함께 담아 랩핑하여 보관한다. 4. 냉동 제품을 해동 시에는 반드시 해동 중 표시를 하여 준다. 답은 3번. 토핑물 사용 후에는 보울에 붓과 함께 담아 랩핑하여 보관한다. 붓은 사용 후 세척하여 건조하여 따로 보관한다. 문제 39번. 한천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동물성 단백질이다. 2. 응고제로 사용된다. 3. 물과 함께 가열하면 용해된다. 4. 식으면 젤리가 형성되어 굳는다. 답은 1번. 동물성 단백질이다. 한천은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고 해조류에서 추출한 다당류이다. 문제 40번. 젤라틴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끓는 물에 용해되며 식으면 단단한 겔이 된다. 2. 용액에 대하여 1% 농도로 사용한다. 3. 동물의 껍질이나 연골 속에 콜라겐을 정제한 것이 젤라틴이다. 4. 온수냉수에서 다 용해되며 단단한 교질이 된다. 답은 4번. 온수냉수에서 다 용해되며 단단한 교질이 된다. 젤라틴은 냉수에는 용해되지 않는다. 추가 정보 업데이트 시 추가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